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대담하게 사는 데 필요한 46가지 문장의 기술, 소심해도 괜찮아 입니다. 지은이는 가와카미 데스야, 옮긴이는 최서희, 펴낸 것은 영진닷컴입니다. 이 책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46가지의 문장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소심할수록 문장을 잘 써야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1. 부담 없이 주장할 수 있는 문장의 기술. 2. 물건이 팔리는 문장의 기술. 3.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의 기술. 4.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문장의 기술. 5. 알아서 납득하게 만드는 문장의 기술입니다. 우물쭈물하는 당신을 위한 46가지 문장의 기술, 소심해도 괜찮아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문.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적 있으실 거예요. 얕잡아 보인다거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아무 말 못했던 순간들이 있지요. 이 책은 그럴 때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맞대지 않고서도 문장의 힘으로 예스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하다고? 네, 물론입니다. 말에는 입말과 글말이 있는데 입말은 말하는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을 할 때 우물쭈물한다면 설득력이 없어져 버리죠. 반면에 글말은 익명인 상태에서 사용할 때도 많고 아이들을 사용해도 어지간한 유명인이 아닌 이상해야 글쓴이의 성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문장만으로 판단받는단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책을 집은 독자님들은 말이 아니라 글이어도 강압적인 말투를 좋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조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책은 억지로 주장을 밀어붙이지도 않고 상대를 속이거나 조정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소심한 사람에게 딱 맞는 기술이죠. 이솝우화 북풍과 태양에서 나를 덥게 만들어 겉옷을 벗게 만든 태양의 작전처럼 안고 계신 다양한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기술들은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 인지신경과학 등 행동과학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유명하고 임팩트 강한 실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도 넣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기술이 겁쟁이 고양이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약자를 위한 문장 기술이니 일상의 커뮤니케이션에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재촉하기 싫지만 해야만 해요. 사회적 넛지. 항상 서류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촉하긴 정말 싫어요. 싫어도 재촉해야만 할 때의 나 소심씨를 위한 문장 기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출했어요. 사회적 넛지를 사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넛지란 주의나 신호를 주기 위해 팔꿈치로 사람을 살짝 찌른다라는 의미의 영어인데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연구진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더 좋은 선택을 깨우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행동경제학 용어가 되었습니다. 2008년 영국에서는 세금 미납자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국세청에서 독촉장을 보내도 회수되는 미납금이 겨우 57%에 불과했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하던 국세청은 사회심리학자들과 상담하여 독촉장에 어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하나의 문구를 추가한 것만으로 회수율이 86%로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즉시 그 방법을 영국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러자 회수된 체납금이 전년 대비 무려 56파운드, 약 8조 1250억입니다. 많아졌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영국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만큼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넛지를 사용한 문장의 기술입니다. 인간은 대다수의 사람이 하는 일을 규범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규범에 따르지 않을 때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취하는 경향을 이용한 유도를 사회적 넛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대다수 사람이 납부한다 라는 사회적 넛지를 사용해 미납부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후 이 사례는 영국 정부 직속의 행동 인사이트 팀에 인계되어 독촉장의 문구를 더욱 세세하게 바꾸었을 때 납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문구에 당신은 극소수에 속합니다 라는 강조문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나소심씨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의외로 해야만 할 때도 많은 일이 재촉하기입니다. 이럴 때 사회적 넛지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소수파입니다 라고 전달하는 것만으로 크게 마음 쓰지 않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마감 2일 전 메일에는 이런 문장을 넣어 은근슬쩍 재촉하는 거예요. 분명 서둘러 제출할 겁니다. 모레 4월 23일 제출 마감인 서류는 95%가 이미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 주십시오. 선택을 유도하고 싶어요. 프레이밍 효과.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독감 예방 접종을 했으면 하는 환자가 있어요. 하지만 막상 추천하자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추천하지 못하는 나소심씨를 위한 문장 기술.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 효과를 사용하면 상대는 당신이 원하는 선택지를 고른다. 문제 1. 6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의 전염병 유행에 대비해 두 가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라면 A와 B 중 어느 대책을 선택하겠습니까? 대책 A. 200명을 살린다. 대책 B. 3분의 1 확률로 600명을 구하지만 3분의 2 확률로 아무도 구할 수 없다. 문제 2. 6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의 전염병 유행에 대비해 두 가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라면 C와 D 중 어느 대책을 선택하겠습니까? 대책 C. 400명이 사망한다. 대책 D. 3분의 1 확률로 아무도 죽지 않지만 3분의 2 확률로 600명 전원이 사망한다. 현명한 당신이라면 이미 눈치챘겠지만 A와 C의 대책과 B와 D의 대책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1981년에 데니얼 카너먼과 에이머스 트버스키가 공동으로 시행한 아시아 전염병 문제라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학생들이 선택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대책 A 72%, 대책 B 28%. 문제 2. 대책 C 22%, 대책 D 78%.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 해도 질문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카너먼 연구진은 이 현상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프레이밍이란 액자로 대상의 어느 부분을 잘라내느냐에 따라 보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 검진을 추천하는 팸플릿의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 중 어느 쪽 검진을 받고 싶은가요? 1. 40세가 넘었다면 암 검진을 받읍시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은 물론 다른 병도 놓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위협하는 문장. 2. 40세가 넘었다면 암 검진을 받읍시다. 검진을 받으면 암은 물론 다른 병도 발견할 수 있어 한층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면 안전하다고 호소하는 문장. 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 대학교의 케루비니 교수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아래의 팜플릿을 본 사람이 암 검진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프레임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소심씨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 소심씨라면 누군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강요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안전을 호소하는 방법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마침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독감 예방접종을 추천할 때 예방접종을 하면 안심할 수 있어요 라고 전달하면 접종률이 오를 거예요. 시험해 보세요. 번거로운 일을 부탁해야 해요. 포스트잇 효과. 번거로운 부탁을 해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기분 좋게 수락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분 나쁘지 않게 부탁을 하고 싶은 나 소심씨를 위한 문장 기술. 포스트잇으로 감사를 전하자.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OK를 얻을 수 있다. 작은 수고가 커다란 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미국 샘 휴스턴 주립대학의 랜디 가너 교수는 무언가를 부탁할 때 포스트잇에 손글씨로 감사의 메시지를 쓰기만 해도 큰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실험은 학내 교수들에게 지루하고 번잡한 설문조사를 다음 3가지 패턴으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모두 같았습니다. 패턴 1. 의뢰문과 설문조사 용지만으로 부탁한다. 패턴 2. 의뢰문 오른쪽 위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문조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손글씨로 써서 의뢰한다. 패턴 3. 의뢰문과 설문조사 용지에 이와 동일한 문장을 손글씨로 쓴 포스트잇을 붙인 뒤 의뢰한다. 회수율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1. 36%가 설문조사를 제출. 2. 48%가 설문조사를 제출. 3. 76%가 설문조사를 제출. 포스트잇에 손글씨로 부탁이나 감사의 메시지를 쓰기만 해도 무려 2배 이상의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의뢰문에 손글씨로
같은 문장을 써도 회수율이 약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포스트잇을 붙였다는 것만으로 2배 이상의 회수율이라니 포스트잇의 효과가 무섭습니다. 패턴 3에서는 회수율이 높을 뿐 아니라 더 빠르고 자세하고 정중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이유로 2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1. 포스트잇이 눈에 띄었다는 점, 그리고 2. 포스트잇이 개인적인 메시지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교수들은 자신이 특별한 의뢰를 받았다라는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써서 붙이는 일은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는 쪽은 보내는 사람의 수고와 배려를 느껴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나 소심씨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나 소심씨에게는 이 기술이 딱 알맞습니다. 귀찮을 수 있는 일을 부탁할 때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배려나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전자메일이라면 추신에 적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세요. 상품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싶어요. 상상해 보세요. 효과. 판매에 열심이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가 죽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금방 기가 죽어서 마음이 상해버리는 나 소심씨를 위한 문장 기술.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효과를 사용하면 자신과 관계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까지 없었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접했을 때 그게 자신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단번에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품을 팔려고 한다면 아무리 잠재 고객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피드백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까요? 잠재 고객에게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손에 넣었을 때 자기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상상이 고객을 설레게 한다면 자신과도 관계가 있는 상품이다 라며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작문 방법을 상상해 보세요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연구진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이 효과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실험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 템피의 주택가에서 현지 케이블 TV 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했습니다. 케이블 TV 관련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대학생이 가정집을 방문하여 케이블 TV 가입 권유 편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케이블 TV 서비스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가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아래의 두 유형으로 정리하여 배부했습니다. 1. 케이블 TV는 가입자에게 폭넓은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이비시터와 기름값을 사용해 일부러 외출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가족이나 친구 혹은 혼자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케이블 TV가 당신에게 얼마나 폭넓은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입니다. 베이비시터와 기름값을 사용해 일부러 외출하지 않아도 당신은 자택에서 가족이나 친구 혹은 혼자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편지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2가 1과 다른 점은 서두에
상상해 보세요 라는 한 문장과 2인칭인 당신이라는 단어로 문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뿐입니다. 겨우 그만큼의 차이로 1개월 후 가입률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편지 1을 받은 세대의 가입률은 19.5%였던 거에 비해 편지 2를 받은 세대의 가입률은 47.4%로 2배 이상의 가입률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편지 2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케이블 TV에 가입한 후의 생활을 실제로 상상할 수 있었기에 이 서비스가 자신과 관계 있는 서비스다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나 소심씨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효과를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중에 없는 색다른 상품이어도 고객은 자기에게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며 구매할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신나는 일이 아닌가요?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요. 애매한 피드백 효과. 딱 잘라 말하는 게 좋겠지만 어떤 일이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쉽사리 이게 좋아 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나 소심씨를 위한 문장 기술. 애매한 피드백. 애매한 피드백으로 딱 잘라 말하지 않아도 신용을 얻는다. 투자를 받는 경우를 상상해 볼까요?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만만하게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뉴저지 대학의 에린 브레처 박사 연구진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브레처 박사 연구진은 운동화 광고 예산을 투자하는 회의에서 문장 표현에 따라 투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광고 예산을 더 투입합시다 라고 단언하는 것보다 광고는 효과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어서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가 투자액이 많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당신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단정하기보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편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다음의 연구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카마카准교수 연구진은 가상의 레스토랑에 관한 두 종류의 리뷰를 보여주고 각각 어떠한 인상을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1. 저녁을 먹었는데 이 가게는 최고라고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2. 한 번밖에 가보지 않아 확언하기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리뷰들이 유명한 요리 평론가가 쓴 것이라고 알렸을 때 리뷰 2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전문가는 반드시 자신만만한 문장만이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공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소심씨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든 것이죠. 딱 잘라 말하고 싶은 나 소심씨의 마음도 아주 잘 알지만 위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신이 없으면 사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하는 편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변이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 리뷰를 쓴 사람이 무명의 블로거라고 알렸을 때는 오히려 줏대없는 문장이라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 소심씨가 이 문장의 기술을 사용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